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밤 11시 34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네요. 사실 산업 관련해서 좀 리포트도 분석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오늘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강이 겸임 교수로 있는 전문대에서 보강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그걸 좀 갔다 오느라고 지금 도착하니까 지금 11시 40분, 11시 한 20분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지금 가치주,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좀 있었고, 오늘 가치주와 성장주, 결국에는 가치주에서는 조선, 철강, 스틸, 건설, 시멘트가 되겠고, 성장주 중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우주항공, 로봇바이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추세가 돌아갈 것 같은지, 개인적으로도 연락 주신 분들도 있고,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장 자체는 좀 조정장이잖아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장이 좋았던 것들의 흐름이 사실은 주말 지나면서 좀 끊긴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좋진 않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좀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MTS 켜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는 619명으로 600명대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좀 전에 미국 장이 시작했죠. 10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좋진 않아요. 다우존스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한 0.300으로 시작을 했고, 나스닥도 0.82%. 나스닥은 아까 좀 전에 확인했을 때 전기차 섹터만 조금 좋고 나머지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빠지고 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금융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좋았었던 여행까지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좀 강한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좀 상승할 여력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0% 빠져서 3,134. 사실 장초에는 좀 좋아서 좀 3전 올라가나 이럴 줄 알았는데 3전 그대로 흘렀고, 아무래도 그런 반도체 소부장들도 사실은 별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지난주도 아니죠. 어저께 방송으로 여행주 쪽이 좀 강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만 좀 강했었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임상종양학회 관련된 주만 강했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조정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로 가면 갈수록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흐르는 경향이 있었고, 중국 주식이 요새 좋죠.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에 중국 주식 강의를 했었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중국 주식으로 좀 이동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1월 달에 저도 이제 삼전이나 현대차 같은 데 좀 물려있는 물량이 있어서 그거 정리가 되면은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중국 주식으로 옮기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으로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에 관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좀 살펴보면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0.12% 상승으로,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1개월 그래프를 보는 것 같이 어느 정도는 하락세죠. 1.69 찍고서는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제가 1.70만 안 넘으면 일단은 좀 괜찮다고 했죠. 물론 당연히 더 떨어지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게 좀 문제인데 최근에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1138원 0.75%나 올랐고, 이런 것들은 외국인 수급에 당연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6천억 원이나 팔았어요. 지난주에 거의 5조 팔았죠, 외국인이.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우리나라가 3220 신고점도 뚫을 수가 있고, 사실 기관 수급은 사실은 일정 부분 버티는 데는 몰라도 근본적인 거는 결국엔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라든지 이런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입증이 돼야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따가 대만 증시 얘기도 하겠지만 대만 가권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TSMC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많은 부분을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이 코스피 1위부터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서 17곳이 이제 기술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 증시 가권 지수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슷하게 보는 견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결국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만 지수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기관도 1,443억 원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591억 원 많이 팔았죠. 그리고 또 오늘도 개인이 또 받아줬고, 기관은 조금 샀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약보합세 하면서도 뭐 이렇게 대만처럼 뭐 헤드앤숄더에서 쭉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은 지수는 아니다. 그래도 오히려 버티고 있는 게 참 다행인데 대만처럼 흐르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만 가권 지수가 현재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인데 제가 잠깐 캡처를 해보면은 급등은 했어요. 분명히 급등은 했는데 보통 이런 걸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정고점을 뚫고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 큰 상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쭉 빠졌죠. 그래서 사실은 더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플러스 10%가 상한선이고 마이너스 10%가 하한선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수가 2.99%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의 우리나라는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가능하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주 목요일에 엄청 빠졌죠. 그때도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때는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한 8%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해요. 지수가.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 방역도 잘하고 굉장히 백신도 그렇고 뭐 백신은 보급률은 사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대륙 봉쇄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반도체 쪽도 TSMC가 사실은 대만 지수를 많이 이끌고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 사실 불황이잖아요. 어쨌든 쇼티지 자체는 하나의 호황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뭐 코로나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 증설 이슈는 계속 있어요. 삼전도 지금 증설 계획하고 있죠. TSMC 증설했죠. 그다음에 인텔도 증설한다고 하죠. 어쨌든 물량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장도 점점 세운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늘 일은 사실 없잖아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게다가 또 작년부터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기대감만 엄청 뛰어났는데 실제로는 뭐 1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고 2분기 실적도 그냥 그저 그렇고 결국에는 3분기나 돼야지 이런 쇼티지에 따라서 가격 상승한 거에 대한 실적이 잡힌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가 현재 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국경 봉쇄하죠. 뭐 이렇게 동성 추석하고 이것저것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300명대 막 급증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여파가 두 배로 좀 이상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일본도 지금 좋지 않죠. 일본도 확진자 수 늘고 있고 또 거기다 올림픽 개최 무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고 그나마 중국 증시만 좀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외국인 수급을 좀 아시아 증시에 투자하는 것에 좀 꺼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공매도도 뭐 어떤 분들은 공매도가 뭐 별거 아니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주에도 거의 5조 중에 한 2, 30% 정도는 다 공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거 중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공매도는 많이 살아있고 그래서 공격 대상으로 특히나 오늘도 그렇고 많이 낙폭한 과대 낙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매도 때문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시고는 있어야 되고요. 오늘 증시가 결국엔 조정을 또 받은 이유를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반도체 상승세를 금요일에는 이제 사실 반도체가 좀 굉장히 좋았죠. 우리나라가 좋았고 어쨌든 그게 K벨트 제가 어저께 소개했었던 반도체 K벨트 여파도 있었고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었어요. 금요일에. 그래서 그런 여파가 사실은 이어졌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 가치주와 이제 결국엔 성장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알기 쉽게 그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철강, 스틸, 건설, 시멘트, 구리 이런 것들인데 제가 사실은 2월 달부터 계속 강조하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추천했던 것들도 대부분 뭐 적게는 30%, 많게는 한 100% 이상 오른 것들도 있고 뭐 세아베스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130%뭐 그렇게 많이 올랐죠. 포스코도 많이 올랐고 시멘트 같은데 뭐 한일 시멘트 이런 데들도 한 60% 이상 올랐고 뭐 건설 쪽도 제가 건설보다는 사실 더 시멘트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시멘트를 많이 추천했고 스틸 같은 경우는 철강 순환매 다 돈 다음에 스틸 쪽에 이제 막 한 바퀴 돌았는데 다시 이제 사거래일 제가 써놓은 것처럼 사거래일간 조정을 받고 있어서 제 방송을 보고서 매수를 했던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오늘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여전히 가치주와 성장주 둘 중에 하나만 5월달하고 6월달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가치주다. 그리고 경기민감주와 가치주인데 왜냐하면 성장주 자체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나와야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어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거의 한 6월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6월 중순. 그때부터 뭐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제서야 저는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번 주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지역적인 이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빅 이슈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강타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소폭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뭐 삼성전자나 사실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전체 섹터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그 미국의 스펙 관련주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뭐 피스코라든지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뭐 카누 이런 것들이 좀 몰려 있는 그쪽도 오늘도 다행히 조금 상승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거기에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전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80% 이상 빠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최소한 30% 정도는 회복이 되고, 테슬라도 물론 중국 이슈라든가 이런 건 있긴 하지만 테슬라 같은 이런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그 온기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전기차 섹터로 오지 않겠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완성차 사업만 현대차, 기아차가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가치주에 좀 더 가까운 게 맞죠. 하지만 우린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때문에 사실 현대차 주가가 그렇게 오르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에 있는 전기차 섹터가 올라야만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추천했었던 여행주, 소비주가 오늘도 강세였는데, 제가 그 여행주 보면은 여행주 쪽이 괜찮다고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카니발이나 이런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나 이런 곳들이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칼이라든지 최근에 좋았었던 곳들도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또 대표적인 컨택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오늘 5%에서 거의 한 7%, 그 한진칼은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수익을 낸 분들은 당연히 뭐 축하드릴 일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죠.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내심 이제 금요일에 있는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에 못 간 곳들이 좀 가긴 했어요. 뭐 실리콘 웍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실적 발표가 또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뭐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주도 여전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유라든지 이런 쪽들도 조금 뭐 오늘 조정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상승 부분이 있고, 백신과 이제 임상종양 학회 관련된 개별 종목도 오늘 강세가 있어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백신도 이제 임상종양 학회 그 섹터도 제가 다 보여드렸었죠. 그곳들 중에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한 두 곳 정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14% 정도 오른 곳도 있었고, 제가 갑자기 치킨을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제 치킨을 제가 좀 전에 사실은 이걸 먹었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 거의 한 8시간 만에 지금 좀 전에 막 이걸 먹고서 방송을 찍고 있는데, 가치주랑 성장주를 비교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찍었는데, 저는 이제 치킨은 어떻게 보면 좀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치킨에 대한 지금 로봇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뭐 한 7, 8천만 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치킨은 상장도 됐고 교촌치킨 같은 데 상장도 되고,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시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떡볶이는 가치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실적은 나오겠죠. 판매는 되니까. 하지만 그 더디기 좀 더디잖아요. 일단은 당장 실적은 나오지만 앞으로 뭐 떡볶이가 뭐 튀김 떡볶이라든지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 좀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한테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근데 지금 장세는 제가 사실 좀 전에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장기 보유해서 오를 거는 저는 아무래도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주는 사실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여전히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 주는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K 반도체 벨트,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임상 종양학회 같은 바이오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좀 이슈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좀 강한 것뿐이지 여전히 저는 조선, 철강 이쪽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선도 사실 오늘 뭐 이런 증권사 레포트 같은 거 보면 상당히 2분기, 3분기부터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수주에 대한 LNG선에 대한 또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조선주 같은 것도 사실 오히려 오늘 올랐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 2.5%, 장중은 한 3.5%까지 올랐었고, 대우조선도 좀 오르다 흐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버텼고, 그러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번 주 안에 또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철강 스틸도 지금 사거래일 동안 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좀 더 괜찮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주요 일정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LGGS 기업 설명회 컨퍼런스 콜이 내일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슈들이 좋은 이슈가 있죠. 그리고 또 그 구글 개발자를 위한 이 컨퍼런스도 이제 내일 발표가 있고,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 초록만 사실 발표하는 게 오히려 더 기대감은 높거든요. 오히려 본 발표 나오면은 주가 이제 제로 소멸로 하락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좀 이따 12시 지나서 바로 MTS를 할 거라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5월 20일에 반도체 2차 회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화상회의는 1차 회의였고 이번에 2차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압박할 거라는 바이든 정부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증설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발표가, 이런 얘기들이 좀 예측이 많죠. 그리고 이제 21일에는 그 예측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좀 더 스무스하게 뭐 백신 같은 것들, 이런 백신 협상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여기에 참여 기업인 SK, LG, 삼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를 받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이 있었죠. 이제 그런데 또 연결이 돼서, 그리고 뭐 홍콩, 뭐 싱가포르 항공편 재개하고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항공편 재개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뭐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뭐 델타라든지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리언스나 뭐 이런 데 이제 다 상승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조선주에 대한 제 섹터도 좀 제가 가져왔는데,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조선주의 섹터 여전히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NG선, 특히 LNG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하반기부터 급증할 거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섬유의복업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좀 많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더군다나 이거래일 동안 큰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오늘도 사실 지금 아까 미국 증시 보니까 여행주가 좀 조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나 뭐 모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특히 한진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겪고, 오히려 이렇게 선복, 의류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계속 만들어갈 것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풀리면 당연히 옷이나 이런 것들 판매가 많아지겠죠.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 그래서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여기 써 있는 이런 다양한 한세실업, 뭐 한섬이라든지 뭐 화승엔터 이런 것들, 오늘은 또 휠다홀링스가 그 실적 발표하면서 상당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현재 장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좀 이따 이제 MTS 하고 나서 이제 말씀드릴 결론을 좀 미리 이번 편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미국 증시의 섹터별 동향이 저는 선행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행주가 상승할 거라고 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에 여행 쪽 파트가 완전히 날아갔거든요, 미국 증시에서.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이 당연히 한국 증시에도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 가상화폐가 오늘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여전히 하나투자증권 좋게 보고는 있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할지는 사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발언을 번복은 했으니까 비트코인은 팔지 않았다라고 말은 했고, 더디게 상승 중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이더리움하고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 때문에 시장이 충격파를 받는 게 점차 저는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의 기인이다,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로 그냥 판단하고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이제 꽤나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코인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좀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 여파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나투자증권은 제가 좀 이따 12시 지나서 MTS 켜서 확인할 때 수급을 좀 알려드릴게요. 한투가 아쉬운 게, 일단은 차트가 일단 깨진 상태고, 왜냐면 지금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너무 안 들어요. 외국인 수급이 20만 주밖에 안 들어와서, 사실 오늘 이 비트코인 이슈만 없었으면 더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래도 저는 한 100만 주 정도는 누적이 돼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한 20만 주만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 그리고 가치주 경기 민감주는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4거래일 동안 받는 거지, 무슨 이게 저는 성장주로 주도주 섹터가 변환을 했다, 전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개별 이슈,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했을 뿐이지, 여전히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 뭐 배터리가 아무래도 주수해준데, 그 중에서 특히나 SK의 이제 최태원 회장이 단장으로 가니까 SK, LG, 삼전 관련된 것들이 좀 뜨겠다. 그래서 백신 협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사실 좀 미끄러졌죠.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임상종약회도 여전히 좀 못 간 것들, 오늘 못 오른 것들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소비주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쇼핑, 섬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섬유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미국 증시만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뉴욕 거래소 그냥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그 전기차 섹터만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런 전기차 sektor의 영향력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 전기차 섹터가 최근에 계속 강한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전기차 섹터에도 조만간 훈풍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행 레저가 오늘은 조정이죠. 에어비앤비도 7%나 빠졌고, 그러니까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이런 성장주의 끝판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거는 성장주 자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시점, 우리가 이제 전고점 대비 지금 한 2%씩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을 좀 더 땡기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 끝나고, 방송 끝나고 떡볶이를 좀 더 먹고 조금 쉬다가 방송을 내일 아침 전에 올려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실 저도 이제 좀 예전처럼 리포터도 좀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계속 지금 일정이 좀 이렇게 누적이 됐네요. 누적이 돼서 오늘도 막 하여튼 그렇게 보강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은 내용이 좀 부실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계속 공부를 해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부자님들 좋은 꿈 꾸시고, 제가 뭐 아침에 방송 올려놓는 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시간 나실 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박자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